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진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날 AI로 해드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성투사의 목소리 듣고 싶다. 자, 그래서 얼굴까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이제 방산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두 개가 지금 떠버렸단 말이에요. 뜨면서 여기에 대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떴냐? 왜 이렇게 올랐냐? 차트도 보면서 뉴스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일단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요. 네, 2월 18일이죠. 오늘 자 뉴스를 보시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앞두고 벌벌 떠는 유럽이다. 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종전됐는데 왜 벌벌 떨어? 자, 한번 보자고요. 네, 푸틴, 트럼프, 젤란스키 세 명이서 지금 종전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종전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당사자들끼리 하는 게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유럽의 정상들을 이렇게 제외하고 협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결속력이 약화되며 안보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럽 각국이 방위비를 증대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해드렸죠. 어디서 해드렸냐면 제 유튜브에 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이 나오죠. 네, 목록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주식시장 브리핑, 이 주식시장 브리핑이라는 네,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방산주, 그다음에 원전 관련한 얘기들 이슈 분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AI로 이렇게 해드렸더니 성투사의 얼굴이 보고 싶다. 네가 직접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들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시 뉴스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유럽 각국이 이제 방위비를 증대할 것이다 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무슨 얘기냐? 여기 한번 내려볼게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얘기 나온 거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라인 메탈 34%, 스웨덴의 사브 이런 것들이 16% 올랐다. 이 대형 방산업체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글로벌 방산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종전 협상 이후에 유럽의 방위 산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유럽 정상들을 배제하고 푸틴, 네, 그다음에 젤렌스키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세 명이서 협상에 나선다. 자,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 무임 승차를 언급하면서 나토를 통한 유럽 방위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정상들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또는 다른 국가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대응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끼리 뭉치면 사실 러시아나 못 이기겠습니까만은 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뭔가 이 안보 공백 이런 것들을 좀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나토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된다. 야, 이거 뭐 전쟁의 물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꼭 이거를 나쁘게 볼 수는 없겠죠. 뭐 노후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새로운 무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 유럽 국가에서의 이런 그 방위비 증가, 이 증액에 대한 이런 소식들이 당연히 뭐 방위비 증가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뿅뿅이 살 것도 아니고 무기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기에서 최근에 유럽 쪽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차트를 뭐 한번 볼까요?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 아주 난리가 났는데 특히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아주 난리가 났죠. 자, 11% 상승입니다. 약간 네, 오버슈팅한 듯한 느낌은 있어. 오버슈팅한 느낌은 있는데 일단 5일선 깨지 않고 그냥 가고 있죠. 자, 5일선을 깨면은 어떻게 돼요? 단기 급등 이후에 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격을 벌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5일 이평선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요 정도 올라가는 수익에 만족하죠. 근데 20일 이동평균선, 즉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은 45만 원이라 이야기야. 그럼 45만 원이면은 가격대 평균 대비해서 지금 30% 넘게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3개월 전에 매수한 사람들, 여기 뭐 1월달 뭐 이렇게 3개월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평균 가격이 37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격 대비해서 거의 50% 수익이 나왔죠. 더 오래전에 매수한 사람은 더 큰 수익이죠.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압박이 들죠? 아,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더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까요? 아, 이쯤이면 팔아먹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 너무 오르는데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급등주 전략들, 이것도 제 그 유튜브 강의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급등주 매매 전략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5일 이평선 따라가면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깨지면 일단은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격이 많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익 시간 들어오게 되면 약간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LIG 넥슨도 볼까요? 네. 본기면 다 보자고요. LIG 넥슨 이것도 마찬가지죠. 5일선 따라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살짝 애매한 구간이었지만 오늘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죠. 그럼 5일선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격이 아직은 좀 덜 벌어졌지만 계속 올라가면 벌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차익 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꼬리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꼬리를 살짝씩 달고 있는데 이거는 매수도 들어오지만 뭐도 들어온다? 매도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목에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네, 뉴스에 있는 거 한번 다 보자고요. 항공우주 요거 보시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강하게 붙었어. 근데 이거는 이격이 굉장히 좁죠.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을 수 있어. 아까 전에 있었던 거 5일선 깨고 내려가면 조금 더 깊게 들어올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깨봤자 5만 5천 원, 5만 4천 원 이 정도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 이거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대신에 대장주 역할은 지금 아니잖아요. 왜냐면 대장주들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막 치고 넘어가야 돼. 신고가 막 나와줘야 돼. 근데 대장주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잔잔하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자, 일단은 이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방위 산업체 관련한 이 방위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일단 많이 올랐어요. 아까 전에 이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요거밖에 안 올랐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올라갔죠. 네, 이게 10,000원짜리인데 60만 원까지 올라간 거야. 그럼 몇 프로 돌아선 건가요? 15만 원이면은 1000%. 이거는 지금 30만 원이 되면은 2000%.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45만 원이 3000%, 한 4000% 올라갔네요. 네, 15,000원짜리니까 저점 대비해서 여기 써 있나요? 4085% 올라갔네요. 4085%. 무려 40배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물론 이제 추세가 계속 따라붙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담되는 건 맞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는 좀 세게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우리들은 뭐예요? 자, 이런 그 추세에 대한 추정 전략을 봤을 때 추세가 무너지기 전에는 그냥 홀딩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방위산업과 관련 이 방산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재료를 먼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영상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뉴스에 의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단기 상승이 좀 일어났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받으려고 했었지만 단기적 조정을 조금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이렇게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가물해 보고요. 오늘 가장 핵심은 로봇입니다. 로봇주에 대한 그 이슈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로봇도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뉴스가 나왔냐? 짜잔. 매그니피센트 7 모두 참전하겠다. 전쟁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무슨 얘기였냐? 빅테크 휴머노이드 경쟁에 참전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로봇주들이 그냥 줄줄이 상승합니다. 산자부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발족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난리가 난 거죠. 네.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 네, 들어가 버렸죠. 바로 그냥 팍 진행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휴림 로봇,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 주가 볼게요. 요거는 실적이 뭐 흑자 전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세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상한가를 보낸다거나 이런 종목은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인가?
유일하니까 유일 로보틱스. 그럴 수도 있겠지. 아무튼 유일 로보틱스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와서 올라갔다. 그다음에 휴림 로봇,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개를 또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그냥 막 한 방향으로 막 모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로봇의 진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구글, 뭐 메타,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올라가는 메타는 리얼리티 랩스 하드웨어 부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전담팀을 신설하겠다. 그 다음에 이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런 그 관심도를 높여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죠. 네. 구글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앱트로닉스에 네. 여기에 참여하는,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된 거고. 산업자원통상부에서는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를 준비한다. 이건 가칭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매그니피센트,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런 기업들 모두가 현재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서는 중에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로봇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을 사용할 만한 게 굉장히 많겠죠. 산업용 로봇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로봇에 대한 산업 정황을 한번 볼게요. 자, 미리 써왔습니다. 자, 로봇 산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 전망 보시면 2023년도 600억 달러입니다. 이건 2024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5년 초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에 600억 달러에 불과하던 로봇 시장이 2030년이 됐을 때 2천억 달러, 몇 배의 성장하죠? 3배, 368, 3배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의료, 물류, 국방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로봇 밀도가 세계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설치 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로봇 밀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봇 밀도가 높다는 것은 일단 제조업 쪽에서 로봇을 많이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문제? 고용 문제. 일단은 고용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요. 로봇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 작업하는 거죠. 띵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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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똥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건 참 잘해. 근데 야, 너 띵똥, 띵똥 한 다음에 저것도 좀 해봐. 그 다음에 뭐 소량으로 하는 거는 프로그램 하기가 좀 까다롭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로봇에 인공지능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창의적인 부분이거나 또는 이제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은 로봇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부품 이런 것들이 현재 해외 쪽 물량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약간은 좀 부담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늦었어.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글로벌 IT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로봇 시장에 진출했습니다만 조금은 늦었습니다. 조금 늦어서 현재로서는 조금 뒤쳐져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해외 기업들 미국, 일본, 독일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해외 시장에서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조금 빡세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자, 로봇 산업의 활용 범위를 좀 살펴보면 제조업, 자동화 공장, 협동 로봇, 이건 두산 로보틱스죠. 네, 두산 로보틱스. 자, 요게 이제 협동 로봇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1등이야.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 대한 이 부분은 떴다 그러면은 무조건 야 두산 로봇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협동 로봇에서 글로벌 5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5위요. 요것도 한번 써놓은 거를 복사를 해드릴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코스피에 있는 주식이고요. 국내 협동 로봇 1위, 글로벌 5위. 2025년도 예상 매출은 1,200억 원 정도. 그래서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전망되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약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 협동 로봇 1위입니다. 협동 로봇 이야기 나오면 뭘 사야 된다? 뭘 사야 된다? 두산 로보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뭐 따로 저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물류 배송, 이 부품 쪽입니다. 자율주행 뭐 이런 쪽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신성 델타테크 주가 한번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주가 보시면
이게 조금 마탱이 갔어. 이제 이게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여기서 샀었잖아요. 이게 그때 사가지고 3,000원 정도 사가지고 5,000% 수익 나는 거 그때 구경하셨죠? 네, 제 쇼츠에 보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보면 다 있어. 이 쇼츠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 쭉쭉쭉쭉쭉쭉 미쳐버린 주식이군요. 근데 로봇이라니요. 이 테마를 이렇게 엮고 들어가도 될까 싶긴 한데 테마를 엮고 들어가네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로봇 쪽으로 좀 보시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자율주행 쪽, 로봇 부품 쪽, 물류창고 자동화 쪽, 신성 데이터테크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수술 로봇, 재활 로봇, 이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는 휴머노이드. 근데 이거는 더 그 포인트가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요거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주주 지분 35%를 올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율보행 로봇, 협동 로봇 이거 역시 개발하는 거고요. 삼성과 협업을 해서 AI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개발 추진을 들어간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대장이야. 왜? 삼성을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삼성을 이길 자가 없어. 근데 요거는 주가 상황이 옆으로 살짝 누워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좀 가지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밀어버린다. 뭐 그냥 세계 빅테크 기업들 다 해버린다. 그러면 안 내려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중간한 데서 매수가 들어가도 또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옆으로 좀 누워줄 수가 있다. 왜?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옆으로 눕고 있잖아.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내일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지지점 반등, 왔다리 갔다리 지지점 반등. 물론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얘네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인보우가 지금은 대장입니다. 삼성은 이길 자가 없어. 근데 2인자는 누구다? 두산 로보다.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그랬죠. 네, 여기 아래쪽 포인트 매수 들어가시면 되잖아. 지금 수익률이 그냥 뭐 여기 한번 올랐죠. 여기서 한번 10%대 이게 2월 4일날 10%대 올랐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2월 4일날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여기 1월 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서 몇 번 올라가 버리니까 바닥 대비해서 엄청나게 상승했죠. 저점에 매수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53%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얘기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안정빵인 게 매물대를 이렇게 통과해 버렸잖아. 그 7만 원대 수준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내일 좀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안전빵이죠. 이게 아래쪽 지지선이 나오니까.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레인보우나 다른 것들 같은 거 보면 요건 조정이 나올 때는 이쪽 이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두산은 이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위치에 있다. 요 밑에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돌파. 그러면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뭐 협동이든 아니면은 뭐 AI 기반 휴머노이드든 그래서 레인보우와 두산이 가장 강력한 쇠를 입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까 유튜브에서 로봇주 진단해 드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제 유튜브에 가시면 다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종목 진단 코너에 가시면 다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지금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개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유일 로보틱스 왜 올라갔다? 대형주들이 상한가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허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조금 작은 기업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게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처럼 시총이 오늘 상한가 가가지고 3천억 정도 나왔어. 7천억 정도 나왔어. 좀 괜찮죠. 네, 근데 레인보우 같은 경우처럼 지금 8조 원짜리,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처럼 5조 원짜리 이런 게 상한가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위가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형주는 안전하게 가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상승폭은 좀 작습니다. 대신에 작은 종목군들은 크게 올라가고 변동성이 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의료 쪽까지 봤고요. 서비스업. 이쪽에서는 휴림 로봇인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써드릴게요. 네. 휴림 로봇도 보시면, 요렇게. 자, 산업용 로봇 및 서비스 개발.
서비스 로봇을 개발합니다. 그다음 2차 전지 쪽, 이쪽이 들어가고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이 2차 전지 쪽도 글쎄요, 요거 좀 제껴놓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쪽에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휴림 로봇 주가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네. 이것도 종목 진단을 그때 해드렸죠. 네. 잘 가고 있어.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보시면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요거 말고도 뭐 유진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한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작년 겨울의 저점,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로봇 전쟁이 빠바박 불꽃 튀면서 막 치고 올라가는데 추세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추세가. 그러니까 작은 종목도 원하시는 분들은 유진 로봇이든 아니면은 휴림 로봇이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튀어 올라갈 때 말고요. 조정 들어올 때, 이럴 때 공략하시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한 패턴에서는 지금 휴림 로봇,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비스 로봇 시장 쪽에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호텔, 음식점, 서빙 로봇. 요즘에 보면 조그만 음식점에서도 이렇게 귀여운 거, 네, 그 스타워즈인가? 스타워즈. 거기 나오는 그 동글동글한 로봇 있잖아요. R2인가요? 네, 그 로봇처럼 이제 서빙을 하는 로봇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네, 휴림 로봇과 연결고리가 있다. 그러니까 서빙 로봇 얘기 나온다 그러면 아싸 휴림 로봇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국방 치안, 군사용 드론, 감시 로봇, 시메스. 야,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 기업이에요. 근데 요 놈이 뭐다? 로봇에 진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시메스야.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네, AI 로봇 솔루션 기업이고 신규 상장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류 제조, 2차 전지 검사, 자동화 로봇도 개발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군사용 드론, 감시 로봇 이런 쪽도 포함된다. 그래서 시메스 최근에 주가 좋아요. 네, 시메스 주가 좋습니다. 잘 올라가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상승 추세. 자,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보호예수 물량 나오니까 좀 부담스럽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고 재료가 붙어있고 업황이 잘 갈 때는 그냥 잘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꺾일 때는 무섭게 꺾일 수 있죠. 왜냐면 물량이 막 폭탄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CMS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자, 21선 근처가 매수 포인트 나오죠. 자, 그러면 21선을 기준을 잡는 겁니다. 21선 깨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 5일선, 21선 데드 또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21선 깬다? 그러면 매도,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비슷한 추세에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클로봇. 이것도 신규 상장이에요. 2024년도에 상장했다가 지금 요것도 이제 막 시작하고 단계인데, 얘도 지금 보시면 클로봇하고 여기 시메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얘는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보셨던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와 있는 것 같죠? 아직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장 시점 이후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신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괜찮은 흐름들 두 가지를 만들고 있다. 얘 같은 경우,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인데, 얘도 내용을 좀 써드리면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 관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로봇 산업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히, 네,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지금 이 내용들이 만들어졌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네, 이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산주든 로봇주든 이런 호재를 가지고서 주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더 키우는 형태로 진행이 되셔야 되고요. 와, 그러니까 지금 살까요가 아니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추세적인 부분, 만약에 클로봇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매수 포인트가 형성될 때, 그럴 때 매수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세가 형성되면서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매수해야 되겠죠. 자, 두산 로보틱스로 한번 본다면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선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따라붙는 게 아니고,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 그때 따라붙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지지선 근처까지 왔을 때, 그럴 때 따라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야.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지금 같은 경우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만, 뭐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21선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무섭게 싸납게 가는 종목들 가지면 약간 변동성에 우리가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좋은 종목 가지고 있는데 멘탈이 바사삭 와사삭 와장창 해가지고요, 팔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팔아먹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제대로 분석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방산주 그리고 로봇주
여기에 대한 이슈 분석, 뉴스 이야기 해드렸고, 종목도 간단하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서, 네, 투자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이슈 진단은 AI가 할지, 아니면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번 이슈 진단도 또 새로운 빅 뉴스들, 이런 거 나오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